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엔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열려 최첨단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앞바다에선 시운전 중이던 신형 장갑차가 침수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현장을 JTBC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왜 수입을 국산으로 대체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평범한 반려견처럼 보이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22호 법정으로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출두했습니다. 꼭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검찰, 반대로 구속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재명 대표. 양측은 조금 전까지 9시간 넘게 길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조금 뒤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영장 판사의 고민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대표의 구속을 놓고선 찬성과 반대, 두 갈래 여론이 이미 양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어떤 결정이 나든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끼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간 이곳 서초동과 여의도 정치권의 하루, 그리고 법정에서 충돌한 양측의 주장과 심사 분위기까지 이곳 법원 현장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오늘 하루 움직임부터 조혜연 기자가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입원하고 있던 녹색병원 앞입니다. 배웅을 나온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법원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 대표가 내립니다. 보좌진이나 의원들 없이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검찰에 소환됐을 때 매번 긴 입장문을 읽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오전 신문은 낮 12시를 훌쩍 넘겨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안에서 병원식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40분 뒤 신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쯤 15분 동안 휴식한 걸 빼곤 마라톤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신문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조금 전 신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심사가 시작됐으니 약 9시간 20분 만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영장판사 앞에서 구속해야 한다, 아니다 구속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나간 뒤에는 이제는 영장판사만의 시간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들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청구서 윗단의 발부와 기각, 둘 중 한 곳에 도장을 찍는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 영장판사의 도장이 발부에 찍히면 이 대표는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에 찍히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에야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을 취재하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지금 여도현 기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오늘 하루 종일 여도현 기자가 이 법원 안팎을 오가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신문을 마쳤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신문은 7시 20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곧바로 검사들은 법정을 빠져나왔고요. 이 대표는 미음을 먹고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시간 넘게 지금 신문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고 지금 두 번째로 긴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문을 마치고 바로 나오지는 못하겠네요. 미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정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혈압 측정기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오늘 법정 앞에는 계속 사복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미음을 먹고 건강 체크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단식을 하는 도중에 또 영장심사, 그러니까 단식을 끝내고 조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심사를 받게 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 여러 가지 새로운 풍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신문 그 법정 안에서는 어떤 게 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백현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2시간 40분 정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3시간 정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위증 교사 혐의와 구속 필요성도 3시간 넘게 따져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판사 앞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죠? 네, 맞습니다. 오늘 법정에 검사는 6명,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8명, 변호인이 6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판사가 검찰의 주장을 듣고 이 대표 측이 즉각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던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판사에게 변론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이제 판사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반론을 펼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판사가 추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그렇게 반론을 했는지도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까지 체포 동의안이 이제 넘어온 적이 꽤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사건마다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1987년 이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10명의 의원 중에 2건만 기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사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 오늘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결론이 오늘 몇 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결론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면 판사들은 통상 양측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린 만큼 이 결론이 나오는데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문 자체도 뭐 지금 끝났으니까 아마 오늘 자정은 무조건 넘기겠죠? 네, 그런 관측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와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심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대기하게 될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연지환 기자. 네, 연지환 기자. 이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표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이곳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이 대표가 곧 이곳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구치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대표는 검찰 호송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법장으로 심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 구속 구인 영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표가 호송차에서 따로 내리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에 결과를 이곳에서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전에는 이 법원 주변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가고 난 뒤에 법원 근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속속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치소 앞으로 가는 길에는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손에는 정적 제거를 중단하는 등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구치소 정문 바로 옆에는 구속을 찬성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구속을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소방차와 응급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지자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 다음 달 말까지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신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나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천천히 걸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화영 씨 이제는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뒤에서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화 없으신 건가요? 씌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은 지지자들이 오전 상황과 다르게 위증교사 녹취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께 한 말씀 하고 해주시죠. 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전해드린 이 서초동 상황, 사실 이 서울구치소 앞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던 이곳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양쪽이 갈라진 모습이 고스란히 저연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둘로 갈라진 현장을 둘러보고 또 이 대표를 지지하는 편 그리고 반대하는 편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법원 앞 도로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엔 이재명을 지켜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 담당 판사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판사님은 잘 들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판사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반면 건너편엔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외쳤습니다. 경찰은 일찌감치 법원 주변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펜스를 쳤습니다. 법원 청사안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신분을 확인하고 통행을 허락할 정도로 경비 수준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건너 상대편 진영을 향해 가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도착할 때쯤 분위기는 한층 격앙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지금 들어오고 계신답니다.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린 법원 출입구 쪽은 완전히 통제돼 지지 측과 반대 측 모두 접근하지 못했지만 300m 바깥에서라도 이 대표 귀에 들리게 하려는 듯 양측은 모두 마이크 음량을 한껏 키워 구속과 기각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양쪽은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서초동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대표의 영장심사를 지켜보는 민주당은 개파를 막론하고 하루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총선 전 전국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 분위기는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식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례적으로 후보 정견 발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종일 공식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들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당원들하고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 전날까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던 친명계 의원들 역시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회개한 논리로 판사를 극복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년 총선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그럼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상황을 좀 전해드리죠.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서울구치소로? 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법정 밖으로 나왔고요. 네, 호송 차량을 타고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왔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좀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듣기에도 굉장히 큰 소리가 계속 나고 하는 게 들리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오늘 심사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가입니다. 구속해서 계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중대한 범죄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보고받고 또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가장 크게 강조한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심사에서 관련된 녹취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가 윗선 요청이라며 이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네. 당시 구치소 접견 기록과 또 녹취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신무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또 최측근 보좌관의 연락처를 요구한 기록도 오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회유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허위 진술을 받은 건 오히려 검찰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또 검찰 소환에도 모두 응해왔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은 양쪽이 어느 정도로 잘 입증했느냐 이 싸움이겠네요. 맞습니다. 탄탄한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이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이 증거인멸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했느냐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구치소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곳 서초동에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또 변화되는 상황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상암 스튜디오로 넘겨서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열렸는데 비밀리에 개발해온 현무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 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입니다. 코뿔소라 불리는 지뢰 제거용 전차가 뒤따릅니다. 비살상 무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됩니다. 뒤이어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지대공 유도탄 LSAM과 천궁 등이 등장합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층부에서 요격하는 무기로 북핵 위협을 막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하나입니다. 시가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삼축 체계의 핵심인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고위력 현무는 우리 군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로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4초가량 영상이 공개된 게 전부입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현무5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늘 공개된 미사일이 기존의 현무4 계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 행진이 진행된 것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북 포항에선 시운전 중이던 신형 장갑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장갑차 안에 타고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포항 앞바다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상륙돌격 장갑차 KAV2 한 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침수 지점은 해안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당시 장갑차 안에는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테스트를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위사업청은 새로 개발 중인 상륙돌격 장갑차 시험운전 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륙돌격 장갑차는 해병대의 주력 장비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도 등장했습니다. KAAV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각종 수해복구 작업에도 투입돼 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연수 기간에 인터넷 매체 운영사로부터 7,500만 원 급여를 받는 동안 이 회사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운영사는 소셜뉴스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평가액이 크게 오른 데 대해 기업 운영을 잘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폐업하는 회사를 제가 2019년도에 극적으로 그래서 5년 후에 79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거 이거 맞습니까? 하지만 정작 20명이 넘는 직원에겐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소셜뉴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연차 미사용 수당과 야간 근로 가산 수당 등 23건, 900만 원 가까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하지 않았고 취업 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엔 직원 3명이 고용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같은 해 해외 연수 명목으로 급여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경력증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정부 부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조만간 2차 방류가 진행됩니다. JTBC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었는데 이 전문가는 오염수 방류 기간이 일본이 밝힌 30년보다 길어질 뿐 아니라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원자로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고토 마사시 박사. 히로시마 공대를 나온 뒤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경납 용기를 설계해오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今のは永久に終わりませんよ。終わりません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약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찌꺼기, 이른바 데브리가 800톤이나 쌓여 있는데 이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멈추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デブリを安全に取り出してどう処理してっていうことがちゃんとできる状態にいつできるかってことなんですね。今の時点では全く見えてないわけなんだから、その時にできるというのも無責任なんです、技術者としては。 실제 일본은 데브리를 언제까지 제거하고 원자로를 어떻게 폐쇄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불과 몇 그램 수준의 데브리를 시험 채취한다는 목표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데브리를 꺼내기 위한 로봇들은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原発賛成とか反対とか関係なしに廃炉がどうやって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は技術的な問題として確定できてないわけですよ. 고토 박사는 원전 폐쇄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염수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우려가 컸던 곳이 수산시장이죠. 저희는 방류가 이뤄지기 전과 후 수산시장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석 달 동안 지켜보며 취재했습니다. 발길이 뚝 끊겼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매출이 살아났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염수 방류 일정이 정해지기 전인 7월 초, 수산시장 분위기는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카드 한번 보실래요? 지금까지 팔아놓은 거? 오늘 얼마 나왔어요? 13만 4천 원. 6시간 동안 고작 4명만 생선을 사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 정부는 과학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하지만 시민들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가게 세 내야죠. 나 일당을 놔두고도 가게에서 가게 요 관리비 내야죠.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열흘이 지났지만 매출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이거 한 10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 팔았다고. 갈치요? 몇 쳤죠? 자.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30만 원만 손에 쥐었습니다. 간혹 오는 손님도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얼른 사다 놓을까요?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안 먹지. 그나마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는 행사를 시작해 조금씩 매출이 살아나긴 했습니다. 5만 원치 사면은 이따 돈 2만 원 내줄 거야. 한시대에 오면. 그거 뭔 소리요? 소비자들한테 40%를 할부를 해준 거야. 많이 팔았어요. 여기다가 수산대죠.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장사 잘 됐다고 하신 게 처음이에요. 네. 이들 부부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다소 시름을 덜은 표정이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조기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어뒀습니다. 다만 명절 대목도 소비 행사도 오래가지 않아 부부의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시장 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매년 줄어든 것 같아요. 그저 평소처럼 원산지를 크게 쓰고 오는 손님을 친절히 맞이할 뿐입니다. 잘 드셔가지고 건강하시게 저기 있으면 썸도 도움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이른바 친박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과했는데 다만 최서원 씨가 한 일에 대해선 나중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거리를 뒀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일제히 총선 준비를 한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 상황.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 사진을 거리에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출마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 현풍시장을 찾았을 땐 역시 출마설이 나오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전히 더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에선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한 겁니다. 다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최서원 씨의 미르재단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듣고 너무 놀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추석 대목을 노리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해 보니 매출이 떨어져서 그랬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 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재료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수입은 안 쓰시나 봐요? 원산지를 판별하는 키트에 삼겹살과 목살을 잘라 넣습니다. 돼지열병 항체를 가진 국산은 2줄이 나오는데 한 줄만 보입니다. 창고엔 캐나다산 마크가 찍힌 고깃덩이가 가득합니다. 가게 주인은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아시잖아요. 또 다른 정육점에서 벌집 삼겹살을 샀습니다. 우리 돼지, 한돈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키트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죠. 한 줄. 수입산인 거죠.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멕시코에서 수입한 고기였습니다. 국산의 반값 정도로 들여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써요? 온라인에서 명절 음식을 파는 업체는 국산 재료만 쓰는 명품전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선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곤 황당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불량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원료를 가지고 원산지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올해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400곳이 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자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차값이 하루 만에 최대 500만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 가격이 5,410만 원인 아이오닉 5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에서 4,550만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이젠 제조사 할인과 추가 보조금을 더해 480만 원 싼 4,07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린 건 환경부가 어제부터 연말까지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고 가격이 5,700만 원 안 되는 차량이 대상인데 자동차 회사가 할인을 하면 할인폭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더 줍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곧바로 전기차 6종의 가격을 10% 안팎, 금액으론 1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깎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사려던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할인을 못 받고 미리 샀던 소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기분 안 좋죠. 300만 원 이상 차값을 빼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할인율을 3,4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차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정부가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할인책을 내놓은 건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밀고 있는 전기차 판매가 올 들어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파격 할인이 얼마나 효과를 낼진 미지수란 반응이 나옵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충전소 부족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변이 넓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초부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오히려 판매량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토기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광고 규정을 바꾼 뒤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징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 중인 법원에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금 전 퇴장하고 이제 영장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또 증거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영장판사 앞까지 간 만큼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지난 1년간 계속된 수사 상황 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물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떨어집니다. 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민주당은 친명계 삼선 홍익표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지만 새 지도부의 운명도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선인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모두 친명계 후보들로 비명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원팀입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친명계에선 합리적이란 평가가 많고 영장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수습할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새 지도부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질 수 있지만 구속으로 결론 날 경우 새 지도부 체제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후 결과에 따라서 당은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싸워나갈 준비도 하겠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임기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인 내년 4월까지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호송차가 향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연 기자, 이재명 대표 태운 호송차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죠? 네, 이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 30분 정도 법원 안에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미음을 먹고 혈압을 잰 뒤 천천히 걸어 나와 7시 50분쯤 준비된 차에 탔습니다. 이곳까지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8시 반을 전후로 해서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송차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구치소 안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만큼 정식 수감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고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피해자가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그곳 구치소에서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찬성과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충돌에 대비해 응급차도 대기하고 있고요. 경찰 기동대도 투입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송차가 그쪽으로 향한 만큼 구치소로 좀 더 모일 걸로 보입니다. 이곳 서초동은 좀 조용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려면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바로 공식적인 구치소 수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걸어 나와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과 기자들이 만났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서준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게 조금 전 나온 내용이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대표 쪽에서 오늘 심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상세히 그래도 좀 밝혔네요. 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더 이상 없다. 또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걸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새로운 다른 증거는 공개된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좀 진술을 번복한 걸 두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어떻게 반론을 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호인들이 특히 강조해서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장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자 또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내용도 대략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거를 공적 개발로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단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고요. 담당 판사의 질문에 간단히 답을 하는 정도로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건강 상태는 오늘 심사에서 쟁점은 안 됐다고 했는데요. 담당 판사도 건강 상태를 묻거나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법정 안에서는 휠체어를 조금 타기도 했다고는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또 건강 상태도 고려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그런 부분을 묻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곁을 지키는 도우미견은 익숙해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귀 역할을 대신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입니다. 31살 청각장애인 이지현 씨에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5년 전 만난 여름이. 올해 10살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이 씨에게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의 귀 대신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강아지입니다. 가족 같은 사랑하는 강아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의 경우 대부분 소형견이어서 단순히 반려견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이렇게 도우미견이라는 걸 알리는 조끼를 입히고 또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는 이 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 씨가 여름이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도우미견과 함께 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점심 먹을 곳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인당이 같은 거 해야죠. 다른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 안전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한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유는 왜 안 되는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정확한 이유도 설명 없이 거절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네, 항상 거절. 거의 80% 이상. 오세요 하는 건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우리나라에 1997년 도입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의 청각장애인은 37만 명인데 현재 활동 중인 도우미견은 약 30마리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3억 원 정도인데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시키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장애인 도우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출입을 막는 건 청각장애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허위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시기였는데 피해 액수가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욕하며 난동 부리는 남성을 수사관들이 붙잡습니다.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30대 이모 씨입니다. 몸부림치며 끌려가는데 철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릅니다. 이곳에 살겠다는 이 남성, 결국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고 탑승하는 순간 대한민국 현지법 적용됩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20대 이모 씨도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이 붙잡힌 곳은 필리핀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출국했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년 넘게 사기를 일삼았습니다. 컴퓨터와 스피커 등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계좌이체하게 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송장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일부러 틀린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걸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끝번호를 다른 번호를 줘요. 사기 이력이 없다라고 떠요. 둘은 현지 여성과 결혼했고 생활비는 사기로 벌었습니다. 아내에겐 환전소에서 돈 찾아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환전할 때도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잡히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는 1,130명, 가로챈 돈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직업을 뚜렷이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나 쓰자. 2명은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에 듣고 말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사용자와 함께 같은 사진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귀가 생기고 입과 눈까지 생긴 겁니다. 모바일 D 이슈로 만나보시죠. Tell us a story about the super-duper sunflower hedgehog named Larry. Larry was a unique hedgehog unlike any other.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지금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20에서 70mm,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부와 충북은 5에서 10mm,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은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늘은 맑게 개겠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하늘빛이 흐리겠고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춘천 19도, 전주 창원 21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창원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10분 전쯤에 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될 텐데 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검찰, 한쪽엔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그 파장은 내일 뉴스룸에서 또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